올라오세요. 이쪽에 있으세요. 다른 거예요?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사회를 하나 주세요. 네, 지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및 처우 개선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주최자와 그리고 참가자 소개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은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분들과 그리고 민주노총의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같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종호 진보당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시지만 일정상 같이 하지 못하시고 마음과 뜻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지만 일정상 같이 자리 못하시고 마음과 뜻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공연대 노조에서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 그리고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캠코 자회사인 캠코 FMC 소속 노동자들, 도로교통공단 소속 자회사인 도로교통안전관리 소속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모두 발언 순서부터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호 진보당 국회의원께서 첫 번째 모두 발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통상임금 대부분 판례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합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임금의 조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2013년에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고정성 기준은 대법원이 이번에 확인했듯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기업이 조건부 임금을 통해 법정 수당을 줄이는 꼼수로 악용되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런 논란을 종식했습니다. 늦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제 노동 현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당연히 공공부문이 가장 모범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대법원의 판결과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침을 이행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적용을 위한 추가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재부 역시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던 행태와 너무나 다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도 시급합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안에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진보당도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모두 발언으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정치의장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오늘 4월 4일 내란 속에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파면은 당연하겠으나 우리가 더욱 고민해야 하는 것은 파면 이후의 대한민국입니다. 파면 이후의 대한민국은 시민의 일상 회복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 돌봄 노동자, 생활체육지도사, 노인 일자리 담당자들은 모두 시민들의 일상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가 악화되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시민들의 삶도 위태로워집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 요구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려는 요구인 것입니다. 내란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날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정부에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마지못해 10조 원의 좁쌀 추경을 들고 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0조 원으로 산불 재난과 통상 대응, AI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민생 지원까지 다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부대 의견으로 정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적시하였음에도 추경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예산을 얼마나 정액하겠다는 것인지 하나도 밝히지도 않았고 세입 경정도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관마다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좌고 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12.3 내란 이후 망가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적극적인 추경 편성으로 시민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대로 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노동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 이후의 민생 회복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어야 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이 무엇인가, 이것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특히 공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무직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통상임금과 그 근로조건을 바꾸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치는 책임 있게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성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추가 요건이나 성과를 달성해야 지급하는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령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라도 부족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와 관련 없이 모든 것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일부 사업장은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취약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바뀐 판례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예산이 충분히 추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아주 특별하지 않고 상식적이고 당당한 요구입니다. 이것들이 이번에 정부 추경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그 역할에 선두해서 국민의힘의 말도 안 되는 추경에서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야 5당이 함께 그 역할을 협조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회 추경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 주최하신 국회의원분들의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다음은 노동조합 측의 모두 발언이 예정돼 있으나 시간 사정상 현장 노동자 발언으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발언입니다. 울산 공공인노동조합 울산본부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 지부에서 자회사 노동자를 일하고 계시는 김무원아 지부장님 모시고 현장 발언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 회사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인 자회사 소속 김원아입니다. 바깥만이라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오늘로써 파업 464일째입니다. 정부는 저임금인 자회사 노동자의 최소 복지로 식대 14만 원과 복지 포인트 50만 원, 명절 상여금 100만 원, 복지 3종 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지침하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넘게 정부 지침인 밥값 14만 원이라도 보장해달라 회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자회사는 모 회사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자회사 직원들 현재 받고 있는 밥값 10만 원으로 하루 점심값을 해결할 수 없어 4만 원 인상해달라고 했습니다. 모 회사는 자회사 독립 경영을 보장하므로 식대 인상은 공단에서 승인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자회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모 회사에서 자회사 독립 경영 보장한다 합니다. 자회사에 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근무복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하고 남긴 금액, 제때 승진시키지 않고 남긴 급여 차액,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할 관리비를 집행하지 않고 남긴 금액으로 잉여금 5억 넘게 있으니 일부라도 직원들 밥값 인상으로 사용해달라 했습니다. 자회사는 원청 허락 없이 식대로 사용했다가는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보복이 있을 수 있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독립경영 보장한다 하지만 뒤로는 자회사 예산을 볼모로 경영에 개입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자회사 노사 간 체결한 임금 협약을 무시하여 최저 시급받는 직원들은 6개월간 임금 체불도 있었습니다. 임금 체불은 모 회사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저 시급 인상분을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회사 직원의 임금과 복지에 사용할 처우 개선 비용은 모 회사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정부 지침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공공기관입니다. 자회사 직원들 밥값 4만 원 인상이 공단 문을 닫게 하지 않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의 밥값 4만 원 인상이 공단 정규직 직원들 평균 연봉 6천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직고용된 경비, 미화직과 자회사 직원 간 형평성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단의 경비, 미화직 직원과 자회사가 형평성을 말하기 전에 공단 내부의 차별부터 바꾸십시오. 정규직 급여 인상금과 경비, 미화직의 급여 인상금을 다르게 반영하고 급여와 상여금 등 출발부터 다른데 인상되는 급여마저 차별을 두는 도로교통공단이 자회사 직원들에게 형평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 배불리 먹을 돈은 당연하고 최저시급 받는 공단 실무직과 자회사 직원들 처우 개선 비용은 아까워 반대하는 공공기관이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일을 합니다. 자회사 직원이라서 10년을 일해도 최저시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0년을 일했으면 10년간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정부 지침인 복지 3종 세트를 이행하고 자회사 직원들 밥값 4만 원 인상금 또한 예산 반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국가유산청에서 공무직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국가유산청 지부 중부지회장 김동훈 조합원이 기자회견을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 지부 공공연대 노동조합 중부지회 지회장 김동훈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및 처우 개선 촉구 국회 기자회견문. 기획재정부는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하라. 지난 12월 대법원 기존 통상임금 판례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던 명절 상여금 등도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조속히 위 판례에 따라 명절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사업장에 보냈고 최근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국가기관 공무직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검역본부 등은 1월부터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였고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소급 적용, 법원은 적용 시점은 알 수 없으나 곧 소급하여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노동부의 질의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아직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의 경우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항만공사, 캠코는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반면 한수원은 외부 자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킨텍스는 아직 반영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은행 역시 현재 미반영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돌봄 노동자인 아이돌봄이 역시 명절 상여금을 지급받으나 여성가족부는 노동부의 질의 후 조치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체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 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이나 아이 돌보미의 경우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경우 이러한 조치를 위해 약 3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고 국가기관 공무직 전체로 할 경우 대략 전체적으로 150억 이상의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회사와 돌봄 노동자 역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국가기관, 자회사, 돌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25년 본래에 예정되어 있던 임금 이상률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추경 예산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들의 기본급 등의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노동자에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대법원 판례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추경의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가기관 공무직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가족수당과 명절수당을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자회사 노동자들이 복지 3종 세트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돌봄이 생활지원사와 같은 돌봄 노동자들이 경력수당과 교통비, 교통실비, 통신비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노인 일자리 담당 당사자들의 처우 개선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4월 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네,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